있잖아요. 단 한 편의 시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시 한 편을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김경랑 시인의 환승객이라는 시를 통해서 삶, 시간,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를 만나기 전에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기차 여행이라면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뭐랄까 열쇠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시, 바로 김경랑 시인의 환승객입니다. 일단은요, 제가 시 전체를 한번 쭉 낭독해 드릴게요. 어떤 해석이나 분석 같은 건 잠시 접어두시고요. 그냥 이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출발지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기차는 멈출 수가 없어 기적소리를 내지 않는다. 완행열차를 타고 출발한 여행자들, 기찻길 옆으로 펼쳐지는 크고 작은 유혹에 정신을 뺏기는 사이 문득 급행을 탔다는 걸 깨닫게 된다. 지나가는 계절은 각기 다른 풍경을 담은 역사가 되고, 덜컹거리는 열차에 마주 앉아 주고받은 길고 짧은 이야기는 색채 짙은 수채화가 되었다가 빛이 바랜다. 화려한 경치와 어두운 터널을 교차하면서 욕망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내리는 플랫폼에는 저마다 크고 작은 발자국이 남는다. 1등 칸을 차지했던 신사이거나 3등 칸을 탔던 취객이거나 지나온 발자국의 크기와 짊어진 짐의 무게와 승차권은 묻지 않는다. 차표 대신 들고 온 짐들을 환승역에 모두 내려놓고 갈아타야 하는 것이다. 겨울 앞에 선 헐벗은 나무처럼. 어떠셨나요? 마음에 좀 와닿으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시가 품고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하나씩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핵심 상징, 바로 멈출 수 없는 기차입니다. 시에서 그러잖아요. 출발지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기차라고요. 야, 이게 정말 우리 삶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표현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또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저 이 기차에 올라타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그리고 이 기차는 멈추질 않으니까 기적소리조차 내지 않는다고 해요. 어쩐지 좀 고독한 질주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시간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이 비교를 보시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시에서는 우리 인생이 완행열차에서 어느 순간 급행열차로 바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릴 땐 어때요? 시간이 참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바로 완행열차 시절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에서 말하는 크고 작은 유혹들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문득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급행열차로 갈아탔지? 하고요. 시간의 속도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이 구절. 저는 이 구절이 기억의 본질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나눴던 그 수많은 소중한 이야기들, 다시 말해 우리의 추억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수채화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처음에는 색이 아주 쨍하고 선명한 수채화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감이 번지듯 그 형태나 색이 점점 흐릿해지죠. 결국 아무리 소중했던 순간이라도 언젠가는 빛이 바래고 만다는 것. 우리 기억의 이 덧없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자, 기차는 계속 달려서 마침내 종착역, 즉 플랫폼에 도착합니다. 시에서 이 플랫폼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바로 인생의 모든 불평등이 사라지는 위대한 평등의 공간을 상징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시의 메시지가 한눈에 들어오죠. 1등 칸을 차지했던 신사는 부와 명예를 누린 삶을, 3등 칸을 탔던 취객은 그렇지 못한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 둘 모두 결국에는 똑같은 플랫폼에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누가 어떤 칸에 탔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환승역 앞에서는요, 우리가 평생 동안 애써 모으고 쌓아 올렸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명성 같은 것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평등 앞에선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마지막 환승의 순간이죠.
그런데 시는 이 마지막 환승을 위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시는 말하죠. 들고 온 짐들을 환승역에 모두 내려놓고 갈아타야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게 단순히 여행 가방 같은 물건만을 뜻하는 게 아니겠죠. 이건 우리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재산, 욕망, 후회, 집착, 심지어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취들까지도요. 이 모든 게 바로 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환승 절차는 아주 간단해요. 역에 도착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가볍게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거죠. 이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인 거예요. 모든 것을 비워내는 그 행위 자체가 핵심인 셈입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걸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겨울 앞에 선 헐벗은 나무처럼. 바로 이거죠.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잎사귀, 즉 자신의 짐들을 다 떨궈내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그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죠. 우리도 바로 그 나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 수 없어요. 네, 오늘 김경랑 시인의 환승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이 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온 그 모든 짐을 마침내 다 내려놓았을 때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겠죠.